설 연휴를 마치고 이제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경협주가 또다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경협주의 추가 상승은 사실은 뭐 설 연휴에 나온 이슈를 보면 예고가 됐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경협주,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경협주가 굉장히 많지만 현대로템과 대하TI가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협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는 27일입니다. 27일, 28일, 그러니까 2월 27일, 2월 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양국이 그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그에 따른 상응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1차 정상회담에서는 그 큰 틀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눴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상회담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처음 만날 때 구체적인 어떤 성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방향성은 뭐예요?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주면 너네 체제 보장을 해주고, 또한 뭐 경제적인 지원이든 뭐든 경제적인 제재 해제든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차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뭡니까? 실무적인 합의,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합주들이 움직일 때 경합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그 테마성을 가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이벤트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경합주가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27일에서 28일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이 보시면 이제 2월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한 3주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럼 그 3주 정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기대감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경협주가 어쨌든 죽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트레이딩 기회가 계속해서 생기죠. 그런데 이제 3주 남았다고 해서 대북주가 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쉽게는 안 가요.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 차익 나고 올라갔다 차익 나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적어도 경협주가 죽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계속해서 생길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 대형 모멘텀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어쨌든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대감이 소멸되는 시점은 대형 이벤트가 시작되는 직후 혹은 끝난 직후, 보통 이럴 때 기대감이 소멸돼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움직이죠. 그러니까 경협주는 일단 27일에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때는 정상회담이 딱 시작되는 날이니까. 그런데 28일 이후 뭔가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경협주에 다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죠. 이런 로직을 이해하시는 것이 경협주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현대로템과 그 대하TI가 가장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철도 관련 주잖아요. 아시겠지만 철도 신호 제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이제 철도를 직접 생산을 하고, 대하TI는 철도의 그 신호를 잡는 역할을 하고, 사실 철도 관련주로 이제 대오 AI라는 종목이 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정지잖아요. 정지. 그러니까 이제 이 모멘텀에 있어서는 뭐 소멸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치를 하시고, 네, 현대로템과 대하TI 이 두 종목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현대로템과 대하TI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협주임과 동시에 어, 경협주임과 동시에 뭐죠? 예타면제 수혜주가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예타 면제 관련된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된 이후에는 SOC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돼요. 몇십조 단위의 돈이. SOC 투자라는 건 뭐예요?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사회 기반을 갖추는 시설들. 예를 들면 도로, 철도, 교량 이런 것들을 이제 SOC 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경기 부양, 그러니까 국내 경기 부양에 대한 목적이 강해요. SOC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뭐 건설사도 껴야 되고, 일용직 노동자도 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업체들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돈을 벌면서 이제 노동자들에게까지 돈이 연결되는 이런 효과를 단기적으로나마 누리려고 예타 면제를 많이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서 철도든 교량이든 다리든 건설을 하게 되면 대하티아와 현대로템은 어때요? 기본적인 수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뭐예요? 경협과 예타 면제에 대한 수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협주 내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플러스 알파를 가진 거란 말이죠.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플러스 알파를 찾으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수혜주로 인해서 10종목이 올라갔다고 치면 그 10종목 내에서 한두 종목은 이 10종목 안에 있는 모멘텀과 플러스 알파적인 어떠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스 알파를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현대로템과 대하티아이는 경협주의 플러스 알파라는 모멘텀, 예타 면제 수혜주라는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경협주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두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협주 내에서 한 가지 더 기대감이 있는 게 뭐예요? 김정은 방안이에요, 방안. 그러니까 지금 답방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답방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는 것과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에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에 오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파격적이고 급진적이고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크나큰 진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신변에도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위협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는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어때요?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김정은 방한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뭐 추진을 할 것이다,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협주의 모멘텀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이제 경협주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27일, 28일 전까지는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 27일 정도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게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관련 논의들 이런 논의가 구체화되면 될수록 대북주엔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로템과 대하티아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협주이면서 예타 면제 수혜주입니다. SOC 철도 관련.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가졌어요. 경협주 내에서 더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간략히만 보면 대하티아이는 일단은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물대는 돌려 세웠어요.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윗골이 약간 달리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조정 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 음봉으로 이제 눌리는 모습이 한 차례 정도 나오면 저가 매수에 들어가셔도 적절한 위치다. 목표가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대하티아이보다는 차트가 조금 더 안 좋은 게 아직은 이 저항대를 못 돌렸어요. 그래서 전고점 저항이 사실은 굉장히 크고 현대로템은 대형주이면서도 조금 경합주 중에서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만원이죠. 3만원 저항대를 돌파해내는 시점에서 돌파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매수하시게 됐을 때 목표가는 34,000원 정도까지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를 보시는데 경협주 내에서 플러스 알파를 가진 종목을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현대로템과 대아티아이가 경협주 내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27일에서 28일 열리니까 그때까지 기대감 유지된다라는 부분, 김정은 방한 이슈 체크하자. 네, 여기까지 오늘 현대로템과 대아티아이 그리고 경협주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